안녕하세요. 또 코티브2입니다. 타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안 한 게 있네요. 립스탑 원단이 있고 일반 옥스퍼드 원단이 있습니다. 립스탑 원단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사각형 격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립스탑 원단의 장점은 인장 강도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게 위아래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겼을 때는 강도가 좋은데 대각선으로 당겼을 때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립스탑 원단을 많이 쓰는 경우는 타프에 원래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그 가벼운 텐트들, 그러니까 백패킹용이나 이런 텐트들이 천이 얇고 가벼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립스탑을 많이 쓰거든요. 15데니아, 20데니아 데니아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원단이 비싸요. 비싸고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백패킹용에 많이 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타프에 많이 쓰는데요. 원래는 타프에 쓰면 립스탑 원단을 타프에 쓰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점이 안 좋냐면 이 그 격자 무늬 실이 꼬매져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발수 방수나 그 다음에 안쪽 그 차광 코팅 할 때 걸리적거려요. 쉽게 얘기하면 물이 걸린다고 하고 코팅을 할 때도 코팅이 제대로 안 되죠. 그 부분에서 많이 터지거든요, 코팅이. 그래가지고 블랙 코팅을 한다 그러면은 레드 타프인데 립스탑 원단 같은 경우 그 꼬맨진 부위가 살짝 터져 나왔는데 블랙 코팅을 입히면 바깥으로 검은색 코팅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타프 자체가 불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땡처리로 날려버리는데, 원래 타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0데니아 500데니아는 굳이 립스탑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초짜 회원님들이 립스탑 하면은 좋은 줄 알고 원가가 더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립스탑을 안 쓰면 안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사꾼이 뭡니까? 뭐 저처럼 10년 20년 캠핑한 사람들은 캠핑 장비를 많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초짜들은 초보 캠퍼들 같은 경우는 장비를 살 때 어디서 조금씩 막 주워 들은 거나 뭐 카페 보에서 막 어떤 어리버리한 놈들이 쓴 글 보고 막 립스탑이 좋네 어쩌네 하면서 막 이제 무조건 그렇게 스펙이 돼야지만이 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상식이기도 하긴 한데, 뭐 립스탑도 방수나 발수 코팅을 잘 하면은 일반 옥스퍼드보다 상당히 좋겠죠. 근데 같은 300데니아로 했을 때는 강도는 좋지만 방수나 발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취약하다는 거, 그 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 타프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타프는 면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면 타프가 아무리 뭐 천연 재료라고 어쩌네 저쩌고 하면서 뭐 시원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쓴 면 타프는 없죠.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을 다 흡수해 버리는데 거기에다 만약에 코팅을 한다고 하면 그게 뭐 옥스퍼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면 텐트, 면 타프라고 하는 것들은 면 함유율이 뭐 30에서 50%, 뭐 60% 이 정도 함유가 된 거고, 나머지는 약간 일반 뭐 이런 나일론 원단이나 옥스퍼드 원단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캔버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뭐 순수 100% 면 타프가 있는지 면 텐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텐트야 뭐 그 결로를 잡아준다 해가지고 그 면 텐트를 쓰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곰팡이가 많이 쓰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위생이 안 좋다고 봐야 되죠. 결론은 완벽하게 자기가 깔끔하게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굳이 결로 하나 때문에 면 텐트나 면 타프를 쓴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면 텐트 자체가 또 워낙 고가거든요. 원단도 비싸지만 이게 작업성이 안 좋고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튼튼한 걸 써야 되고 무게 많이 나가고 하면 당연히 비싸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면 타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안 사시는 게 좋고, 그 어떤 멍청하신 분들이 보면 500데니아 타프를 쓰면 결로가 덜 생긴다고 하는데 그건 멍청한 소리고요. 결로는 왜 내외부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에 성에 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결로가 안 생기는 타프는 면 같은 경우는 일부를 흡수하니까
결로가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면 색깔, 타프 색깔 자체가 결로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면 타프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물을 한없이 흡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소리죠. 뭐 면도 어차피 결로는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덜 생기고 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500대냐든 1000대냐든 타프는, 옥스포드 타프 같은 경우는 결로가 생기는 게 좋은 타프예요. 방수가 잘 된다는 얘기죠. 결로는 내외부 온도차, 그러니까 겨울에도 많이 생기고 여름에도 많이 생기는데, 그 바닥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위에 걸치는 현상이죠. 결로를 덜 생기게 하려면 바닥에다 그라운드 시트를 많이 깔고 내부 온도차를 적게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쉽진 않죠. 타프팬 같은 걸 좀 돌리면 덜 생긴다고도 할 수 있는데, 결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겁니다. 그 뭐 여름에 뭐 결로가 뭐 왜 생기나요? 그런데 여름엔 더 많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가끔가다 어디서 후루꾸루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여름에는 결로가 안 생겨야 되지 않나요? 뭐 겨울에도 뭐 결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생기는데, 가을이나 봄에는 건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비가 덜 오다 보니까 안 생기는 거고요. 그 땅의 지형, 위치, 모든 거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같은 500대냐 타프를 쳐놨는데 옆집은 생기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우리 집은 결로가 엄청나게 생기는데 옆집은 안 생겨요.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면 그 바보입니다. 바보. 조건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카페에다 이렇게 막 글 올리고 촉캠에다 글 올려가지고 또 거기 멍청한 놈들이 이렇게 댓글을 갖다가 막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게 뭐 500대냐는 원래 덜 생기고 뭐 그 코팅이 잘못돼서 결로 생기는 거라고. 저번에 우리 카페에서도 어떤 그 무식한 분이 결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반품한다고 그런 무식한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냥 제가 반품을 받아들였는데 그건 상당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면은 무식하다고 얘기 들으니까 좀 알고 좀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타프를 고르는 기준은 자기 그 뭐 원하는 뭐 디자인이나 가격 이런 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건데, 저는 제가 파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싸고, 제가 한다고 뭐 AS를 안 해주거나 뭐 뭘 안 해드린 건 없잖아요. 반품도 다 받아들이고 교환도 다 받아들이고 가끔가다 까칠하게 글 쓰는 것 뿐이니까 뭐 그런 거는 뭐 감안하고 사셔야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그 뭐 반품 사유를 적어주시는데, 교환이나. 그리고 또 2번을 교환해 드렸는데 나중에 볼 때는 싸니까 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스키는 2번이나 교환해 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을 하셨어요. 그래서 환불을 해드렸는데 쇼킹 가가지고 뭐 중국산 타프는 뭐 그지 같네 어쩌네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했었거든요, 카페에다가. 그런 분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고박사였습니다.